제 성격이 저는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랑만 친해요. 사적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연이 생겨가지고 네. 막 걔네랑 따로 보고 이런 거보다는 네, 그리고 그걸 잘 못해요. 사적으로 만나는 걸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너 제일 친한 친구가 나야? 지금 현재로서 진짜? 누구나 진솔한 대화만 나누게 되는 진대 전문 토크쇼 그르르깍 네 딘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좀 모셔봤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은 꽤 라디오도 오래 했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인간적인 친분이 생겼는데 약간 그런 면모들이 아직까지 막 세상에 잘 드러난 것 같진 않다 보니까 한번 저도 궁금해서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모셔봤는데 최초로 아이돌입니다. 여자 아이돌이 제 채널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처음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들어와. 안녕하세요.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자, 오늘 게스트는 프로미스나인의 하영 씨입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프롬스타의 하영입니다. 내가 담요 좀 줄게요. 네. 방송을 아예 안 보고 왔나? 아니요, 보고 왔어요. 그래? 네. 야외인 거를 몰랐어? 이렇게 다 비닐 쳐져가지고 그냥 이런 느낌인가 보다 했는데 실내인 줄 알았구나. 네. 어때? 좀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 아니면 어땠어? 잔잔했어요. 잔잔하니 좋았어요. 약간 편하게 보기 좋은? 나도 사실 이제 다음 게스트를 누구를 할까 하다가 너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연락이 왔나?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을 거야. 그래서 나도 너를 알지만 너가 텐션이 막 엄청 높진 않잖아. 네. 그리고 사실 다른 예능 나가면 아무래도 거기는 돈 받고 고용당한 입장이니까 네. 좀 텐션을 높여서 막 네.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좀 있으니까 맞아요. 뭔가 너의 이런 속내 이야기들을 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편한 느낌이어서 저도 되게 부담 없이 그냥 진짜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처럼. 맞아. 너 MBTI가 뭐니? 저 INFP요. 근데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좀 내성적이었어? 초등학교 때는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 들수록 뭔가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 막 그거 했잖아. 막 뭐지? 힙합? 네, 춤췄는데 뭔가 아이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부터라고 뭔가 서울말 쓰면서부터? 네, 그때 처음에 서울 왔을 때 사투리 쓰니까 친구들이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따했다고 너를? 따라했어요. 따라했다고? 네, 다행히도 따는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약간 소심해지지 않았나. 고향이 광주인가? 네. 이번에 갔다 왔다고 서울에? 네. 그 이모님들하고 또? 네, 이모랑 구이모인가? 칠이모인가? 칠이모. 칠공주 네. 이모들. 오, 기억하시네요. 기억나지, 와. 기억나지. 이모님들이 엄청 기세가 좋으신. 네. 그 게임도 하고 그 탁구공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계란판에다가 넣는 거? 넣는 그거 거. 1박 2일에서 하는 건데? 막 그런 거 준비해 오신 거예요. 이모들이? 근데 그럼 그걸 해서 얻는 게 뭐야? 10만 원. 돈 걸어놓고? 네. 오. 이모부가 1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제가 이번 설 전에 두쫑쿠를 만들었어요. 아니 요리를 평소에 좀 한다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보통 한식 위주로. 근데 잘해? 저는 플레이팅은 잘 못하는데 광주 사람이라 맛은 좀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막 요리 예능이나 이런 걸 한 적 있어? 프로그램은 나간 적 없고 저희 자체 컨텐츠에서 그런 오마카세 컨셉으로 너가? 한번 만들어줬던 적이 있어요. 아니 너가 기본적으로 노잼인 거 알지? 아니요? 그래? 너 재밌어? 아니 근데 제가 말을 재밌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피지컬로 좀 웃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워크돌인가? 네. 거기 나가지 않았어? 네,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 워크돌 했을 때도 올라오는 쇼츠가 뭐 일 잘해가지고 탐내는 아이돌 하면서 너가 나왔더라고. 근데 그때 느낀 거야 내가. 얘는 말을 안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냥 약간의 포인트들의 이 재미가 있는 친구다 해서 약간 요리하는 프로 이런 거 하면은 그거 진짜 그냥 6시간이면 6시간 동안 요리만 하거든? 네. 약간 그런 거 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딱 맞추신 게 저는 토크쇼, 그래. 라디오 막 이런 거 좀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 말을 잘해야 되니까 뭔가 그 순간 말하는 능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랑 처음으로 라디오 고정했을 때도 그때 좀 많이 늘었어요. 그때 내가 워낙 잘했잖아. 아 근데 선배님 진짜 잘해주시겠어요. 우리 매니저가 네. 뭐 하영이 너무 잘 알지만 우리 매니저 찬송이가 엄청 유명한 그 플로버야. 맞아요. 플로버가 이제 프로미스나인 팬클럽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가 알기론 걔가 원래 레드벨벳 슬기를 되게 좋아했어. 오. 그래서 나랑 촬영을 한번 갔는데 얘가 대기실에 안 들어오고 계속 밖에 서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야 왜 안 들어와? 그때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막 이래. 이 새끼 왜 이러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슬기 팬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 어떤 촬영을 하는데 그날 내가 앨범인가 뭐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얘 핸드폰으로 계속 뭘 보고 있길래 아 내 거를 좀 체크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얘네 브이라이브인가 뭐를 타이머를 맞춰놓고 보고 있던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너 프로미스나인 좋아해? 그때 아 빠졌대.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슬기는 그랬더니 아 이제는 프로미스나인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뭐 자체 컨텐츠를 보다가 빠졌대. 그러니까 나는 프로미스나인의 정보를 다 찬송이한테 물어봐. 그래서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하영이랑 이런 이야기 해도 되려나 했더니 아 그럼 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 막. 우리 매니저가 이랬대. 25년 연말 무대 짧은 치마 커버 무대가 난리가 났었대. 뭐라고 덧붙였냐면 짧은 치마 노래가 옛날 노래라 가사가 요즘 감수성에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직접 멤버들이 수정해서 요즘 감수성에 맞춰서 불러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처음에 짧은 치마를 했을 때 뭔가 저희가 이런 컨셉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이거를 정말 잘하면은 진짜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습도 많이 하고 옛날 곡이니까 그래서 가사 같은 가사가 것도 좀 세지? 네, 좀 센 것들 그래도 원곡 최대한 훼손을 안 시키게 내용을 전달하기에 내용 비슷하게 누구의 아이디어였어? 이거 멤버 다 가사를 좀 바꿉시다 이게? 네. 그럼 누가 수정을 한 거야? 자기 파트 약간 자기가 하는 그런 그래?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 무대 반응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 아니면은 유독 좋은 멤버들이 있지 않았어? 야 잘 어울리더라. 근데 저는 채영이가 우선 사실 원래 조금 섹시한 걸 되게 잘해요. 춤도 여성스럽고 좀 섹시한 느낌을 잘하고 그래도 저도 채영이 무대하는 거 보고 연습하는 거 보고 되게 많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너는 어땠어? 나는 이렇게 보는데 채영이가 되게 딱 이렇게 세게 하다 갑자기 중고등학생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던데 갑자기 웃으면서 저는 사실 딱 무대 딱 하고 나름 잘 했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나 나름 나 나쁘지 않은데 했는데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니까 어땠어? 보니까 무슨 딱 선배님이 말하신 그런 느낌처럼 얘기를 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고 난 이런 거 안 어울리는구나 하고 약간 주눅이 든 거예요. 아니야.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 그냥. 근데 저는 진짜 좋았던 게 다른 멤버들도 다 잘해줬으니까 이 무대가 좀 올라왔어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다양한 컨셉을 보여줄 수 있다 하고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최근에도 어디 촬영 왔지? 나 1박 2일 촬영하는데 씨름부 애들하고 촬영을 한 거야. 네. 이제 걔네랑 대결을 해야 돼. 그래서 연예인 누구 좋아하냐 이랬는데 프로미스나인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진짜요? 근데 신기하게 어딜 가도 프로미스나인 좋아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요즘 더 그게 생긴 것 같아. 그치? 맞아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준 게 요즘에 좀 많이 느껴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사실 하영이가 이제 라디오 오면은 막 애가 진짜 열심히 하고 멤버 애들도 다 너무 괜찮은데 근데 그때도 사실 너네 팬들이 되게 탄탄한 코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맞아요. 저도 근데 이게 이제 이 코어에서 약간 대중까지 합쳐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애들은 어쨌든 점점 연차는 쌓여가고 이러니까 얘네가 지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전환 좀 돌면서 이제 얘네들도 활동하는 거에 벌이가 생기고 하면서 사실 애들이 또 이런 마르지엘라도 사오고 그 또 선배님 그 좀 비싼 거 좋아하시니까 아니야 그냥 와도 돼. 뭘 전혀 그런 걸 바라지 않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딱 봤는데 너한테도 되게 좋은 향이 나는 거야. 비싼 그 명품 향수 향이 이렇게 확 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향수만의 향이 아니라 약간 헤어랑 모든 이 헤드코가? 명품들이 섞인 향이 탁 나는데 네.
아 하영이가 그래 요즘 괜찮구나 이랬지. 맞아. 괜찮구나. 선배님 그때 보자마자 한 말이 그거였어요. 좋아 보인다. 야, 하영아 분해 난다 이제. 야 이제 얼마나 좋냐 얼굴에 그늘 없고 야 너무 좋네 내가 아니 이랬는데. 진짜 요즘에 맨날 볼 때마다 분해 난다. 아 그래 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언제 결과값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지. 그래서 뭔가 멤버들끼리 하는 얘기가 반응이 좋을 때 무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너가 가방 프라다 메고 와서 내가 야 하영이 야 너 초심 잃었니? 내가 그랬는데 아닙니다 선물 받은 겁니다 이래서 맞아요. 그거는 재작년에 선물 받은 거. 아 재작년에 네. 근데 그때도 메고 다녔나? 네. 아 그래? 네. 근데 그때 내가 몰랐나 봐 프라다인지. 그때는 봐도 짭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근데 너가 연습생을 꽤 했어? 저는 연습생 기간이 없었어요. 근데 너는 그 고등학교를 한림예고 나왔어? 네. 저는 계속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췄어가지고 춤은 좀 되어 있는데 노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데뷔하고 가장 많이 노력해야겠다 생각한 게 노래예요. 아 그럼 한림예고 다닐 때는 그냥 생짜 학생이었어? 그 뭐 기획사 없이? 네. 그때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그 완전 신생에서 연습생을 한 8개월 정도 하긴 했는데 그때는 데뷔조라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무산돼가지고 다시 나는 춤이다 하고 다시 춤췄던 근데 거. 그러면 나 궁금한 게 거기 연습생이 된 거는 거기서 너를 뽑아간 거야? 아니면은 본 거야?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오디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난 그런 게 궁금한 거야. 어디서 그런 정보를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너네가 지원을 하는 거야? 저는 좀 소개로 이런 오디션이 있는데 데뷔조래 볼래?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도 그 오디션이 좀 열려요. 아 고등학교에서? 네. 그럼 좀 기획사에서 오세요. 와? 네. 그러면은 거기서 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약간 서열이 거기서 나뉘겠네? 예를 들면은 한림예고에 만약에 오디션 팀이 왔어. 그래서 저희 오늘 오디션 보니까 뭐 방과 후에 여기로 오디션 보실 분은 와주세요 하면은 이제 기획사 있는 애들은 약간 꺼드럭거리고 있고 이제 없는 애들은 약간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약간 저기 가는 게 약간 눈치 보이는데 막 약간 이런 시스템이야? 사실은 그 학교에서 오디션 보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왜? 약간 제가 실용 부끄러웠어? 무용과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실용 무용과라 춤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약간 거기도 그게 있구나. 네, 있어요. 힙합병이 있구나 거기도. 힙합병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가수의 꿈을 꾸고 한림을 간 거였어요. 근데 실용 무용과 사람들이 다 춤. 야 뭐 이런 우리는 댄서야. 아이돌? 약간 이런 거였네.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 깔려있는 공기가? 공기가 무거워가지고. 근데 다들 약간 실용 무용까지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았어? 있죠. 그래 그게 학생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댄서로 지내다가 21살이 돼서 그때부터 진짜 그래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해보자 하고 그때부터 오디션을 막 보러 다녔어요. 그러면 학생 때 좀 편의점을 갔겠네? 네, 엄청 많이 갔어요. 편의점도 많이 가고 좀 마트도 많이 가고. 그래서 편의점 음식이 좀 있어? 너가 좀 네. 자주 먹던? 우선 저는 그 편의점에 치킨 통다리구이? 그거 진짜 많이 먹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연습실 가기 전에 육개장 사발면을 꼭 먹고 조그만 거? 네. 그걸 꼭 먹고 연습실 갔어요. 한번 보자. 몇 개. 이게 너가 먹던 거야? 네. 맛있지. 여기 치즈 넣어 먹니? 안 넣어 먹니? 그냥 먹어요. 그래? 네. 난 무조건 치즈 넣어. 이거예요? 여기다가 그 노란색 체다 치즈 하나 딱 넣어. 육개장 사발면에요? 왜? 이건 그냥 먹어야 돼요. 아니야. 이거에 안 넣어 먹는다고? 이거는 진짜 그냥 먹어야 돼요. 근데 너가 넣어서 먹어봤어? 아니요? 그러니까 넣어서 먹어봐. 야 극락 간다 진짜. 오케이. 아니야 이거는 갈릴걸? 난 무조건 치즈를 사서 넣어. 여기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래? 육개장에다 치즈를 넣으면 약간 그라탕처럼 돼.
너 한번 치즈 넣어서 한 젓갈 먹어볼래? 그럴까요? 그래. 혹시 대박. 라면 치즈 왔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 이거야. 봐봐 찬송이 바로 알잖아. 물은 라인에 맞춰 아니면 라인보다 살짝 덜이야? 좀 덜해요. 아 그래? 자 하영 씨, 자 육개장에 치즈 넣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을 좀 먹어야 돼. 약간 치즈국 맛이 있어. 치즈국 맛. 근데 선배님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왜 여기 온도 라인이잖아. 그게 아니라 컵라면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선 맞춰도 되는데 뭘 넣을 거면은 약간 좀 더 덜. 너 뭔데? 너 뭔데? 너 잘 알아?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인정? 이게 옛날이랑 라인이 바뀌었나 보다. 사실 여기에 하영이를 부른 게 네. 아이돌 멤버들 중에 이렇게 혼자 앉아서 약간 본인의 진지한 대화를 사람들이 웃겨야 된다는 강박 없이 우리 진짜 안 웃겨도 되거든? 네. 오종 거 봤지? 안 웃기던데. 야 놀랍게도 오종 거 존나 웃긴 거였어. 그냥 보면서 내 기분은 좋았어. 음.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게 보여서 오조님을 좀 알아간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방송을 보면은 아이돌 친구들이 나오는 콘텐츠는 사실 얘네를 소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만약에 얘네를 소개하더라도 그 방송용 텐션으로 뭘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좀 진지한 이야기를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또 하영이가 친구가 없어. 네, 맞아요. 난 깜짝 놀란 게 선배님 저희 친한 친구잖아요 이래. 난 얘랑 친구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나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선배님 저 진짜 친구가 별로 없어요 하면서 막 선배님은 제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이래. 그래서 나 좀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얘한테 가끔 뜬금없이 막 연락 오면은 얘가 진짜 많이 심심한가? 막 근데 진짜 그게 조금 고민이라고 맞아요. 나한테. 이게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우선 고등학교 때 친구. 그리고 연예인 데뷔하고 나서는 연예인 친구는 저는 멤버들이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근데 어쨌든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성격이 저는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랑만 친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연이 생겨가지고 네. 막 걔네랑 따로 보고 이런 거보다는. 네, 그리고 그걸 잘 못해. 사적으로 만나는 걸 잘 못해. 쉬는 날은 쉬어야지. 어떻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나지? 근데 너한테 너랑 친해지고 싶다고 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뭐 같이 놀래? 같이 뭐 음. 이런 자리가 생기면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계속 거절을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부르는구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너 제일 친한 친구가 나야? 아니 너 제일 친한 연예인 친구가 나야? 저는 멤버 제외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씨 너무 미안한데? 그러니까 좀 제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너 나랑 1년에 한 3번 봐. 네. 그래? 그러니까 저희는 사적으로 한 번도 안 만나봤잖아요. 근데 뭔가 촬영이 많이 겹치고 그리고 저희 노래도 냈잖아요. 그리고 뭐 라디오 하고 네. 그리고 얘가 꼭 챌린지 꼭 나오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얘한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매번 오니까 그러다 갑자기 선배님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친구가 없어서 나한테 부탁을 하나? 막. 저는 선배님이 어쨌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뭔가 좀 더 친해지고 싶었고 저는 언제 느꼈냐면 뭐 재작년까지는 조금 약간 힘든 보면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선배님이 생일 선물 주셨어요. 그때 딱 생일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30만 원을 준 거예요. 저는 그런 생일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넌 돈 많이 주면 친한 거야? 아니 그거 아닌데 그렇게 뭔가 같이 어쨌든 일하면서 만났는데 게스트잖아요. 저는 게스트를 이렇게 사람을 챙기는 걸 보고 그래? 저는 배웠어요 그때. 그래서 이걸 꼭 말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 그래. 선배님의 미담을 꼭. 아이 뭐 미담이야. 그래서 저는
선배님을 보고 누군가를 챙기기도 해봤고. 그래? 네, 좀 멋진 선배 느낌? 그래? 네, 진짜로. 아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인데 라디오 고정이 그때가 처음이었지. 네, 맞아요. 나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난 힘들었어. 이유가 뭐냐면 나의 어쨌든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길 가는 건데 여기서 내가 뭔가 챙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면 소속감도 없고 그냥 1시간 때워지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야 내가.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라디오 DJ가 되면서 게스트들이 이제 생겼잖아, 고정 게스트가.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야.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의 기분을 아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밤 11시인데. 그래서 너 말고도 모든 게스트들한테 생일에 30만 원씩 상품권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때 라디오 DJ 상 받았을 때 네, 너한테도 줬지. 네, 맞아. 그것도 보고 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선배님을 보고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챙겨줄 맛이 나. 이런 애들 너무 고맙잖아. 막 이걸로 생각하고 그래 이게 사람의 됨됨이가 야 그래 너 좋다 너 좋아. 이렇게 제일 친한 방송에서. 친구다 진짜. 나도 어디 가서 얘기할게. 나 하영이랑 제일 친한 친구야 이렇게. 우리 완전 BFF야 하면서. 그리고 하영이랑 나랑 또 막 잠이 안 와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게 사실 뭐냐면 로코베리 작곡가님이 만든 프로젝트를 우리 둘이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도 섭외를 된 거고 하영이도 섭외가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게 내 노래인 줄 아는 거야. 맞아. 내 노래에 하영이를 피처링을 넣은 줄 아시더라고. 그래서 팬분들이 나 찾아와가지고 막 세금 2배로 내세요 이러는데 야 나도 섭외당해서 한 건데 내가 왜 이랬지. 팬들이 엄청 널 좋아하더라고. 맞아. 약간 장난치는 것 같아요. 맞아. 너 팬들이 다 좋아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신기해. 네. 찐친이니까. 너네가 그럼 7년을 있었던 건가? 그 전에? 네. 이제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프로미스 나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너네가 다시 했을 때 이렇게 잘 돼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게 통한 거지. 거의 그 지원이랑 같이 마지막쯤에는 멤버들한테 많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의견을. 너의 마음은 어떻냐? 프로미스 나인을 유지하고 싶냐? 그런 마음이 있냐? 둘이 완전 그런 강경 프로미스 나인 파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채영이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나서 채영이 마음이 바뀌었고 그래서 또 채영이가 또 멤버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같이 해보자 하고 그래서 다행히도 멤버들 잘 됐지. 네. 근데 그리고 멤버들이 이미 한번 우여곡절을 겪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 한 명이 흐트러질라 그러면 이 나머지가 진짜 네. 이 완전 막 그게 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잡아주니까 음.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정할 때도 진짜 그래 회사 정할 때도 엄청 고민 많았잖아. 왜냐면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에 라디오 할 때도 이제 뭐 곧 계약이 끝나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래서 뭐 고민이에요 막 이런 이야기들부터 다 듣고 이 산전수전을 얘네가 다 겪는 걸 보니까 그리고 막 어디 얘가 뭐 물어봤을 때도 나도 듣고 딴 데랑 막 비교해 본 다음에 야 그래도 여기가 제일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막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솔직히 나도 그러니까 너네가 잘 되기를 너무 바란 거야. 왜냐면 나도 어쨌든 같이 좀 도움을 어쨌든 조금은 줬을 거니까. 근데 다행히 딱 처음에 나왔는데 잘 되는 거야.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았지. 그래서 너무 좋다 하고 딱 너를 봤는데 갑자기 그 명품 향수 냄새가 확 날 때 진짜 졸라 다행이다 하고 막. 너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저의 목표요? 아이돌이라는 직업은 정말 수명이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할 수 있을 때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점이 저는 가장 젊은 시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말 젊을 때 최대한 그 팀을 유지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나서는 솔로도 하고 싶은데 솔로로 잘 돼야지 이것보다는 잘 되고 싶은 건 프로미스 나인 팀이 가장 크고 솔로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큰 욕심을 안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산송아
나 그 술 좀 줄래? 너 인생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두 번째 성공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네. 멤버들하고 숙소에서 그래도 우와. 축배를 들어라 하고 약간 우와, 그래도 달달한 감사합니다. 걸로 오. 감사합니다. 꽤 비싸. 진짜요? 상품권 너한테 준 거 한 2개 정도 해. 에? 2배 정도 해, 2배 정도. 맛있게 너 멤버들하고 와. 같이 성공을 약간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고 있다가 좋은 날 뭐 1위 하거나 컴백해서 좀 결과가 좋거나 할 때 한번 멤버들끼리 먹어. 감사합니다. 그래 칭찬 좀만 더 해봐라. 칭찬이요? 어. 선생님 요즘 너무 핫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그냥 사적 미담? 사적 미담. 뭐가 있으려나? 약간 내가 남의 일을 약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서서 잘 해주지 않니? 맞아. 그리고 가자. 네. 해 떴다 가자. 이렇게 칭찬.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돼. 인사 안 하고? 인사할래? 즐거웠습니다. 가자. 딘딘 짱. 고생했네. 이렇게 진짜 가는겨? 응 끝났어. 우와.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형아. 고생하셨습니다.